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처음 열린 TV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어땠을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벌써 이렇게 빨리 답을 하시는데요. 모두가 다 달라졌다라고 답을 해주시네요.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국민에게 지는 것,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가는 바로 그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종섭 장관 문제, 황상무 문제도 사과 모드로 갔을 거다. 아마 총선 당시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그 한마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과 한 말씀 있었으면 저희가 정말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 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제 OX 퀴즈를 냈고 후보 네 사람 모두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무시 논란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와 반대편에 선 후보들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정치적 판단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 대표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당무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개인적으로 텔레로 물어보면 그렇게 상의해 주실 건가요? 사과라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치는 꼭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5개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인간적인 관계상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셔왔던 형님이고 형수님이고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 받고 뭐 반찬 받고 하면은 야 이게 어떨까? 저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압니다. 여사님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인간 자체가 돼야죠.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 이후에 KBS 대담 때도 사과를 안 하셨고요. 지금까지도 사과 안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저 않을까 이렇게 말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 분은 뭐 하셨어요? 저는 사과가... 네, 지금 영상 보셨다시피 이제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두 후보는 아무튼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의사를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받아들였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그 당시에 나경원, 윤상현 당신들은 뭐 했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는 이런 국면까지 보셨는데, 최 국장님, 누구 얘기가 지금은 타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판단해서는 곤란하고요. 예.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문자가 5개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자기 선거에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서 사실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 맞부딪힐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걸 그때 왜 사과 요구 안 했느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당시에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구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 총선 이슈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선 이슈는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당연하죠. 한동훈의 몫이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지만 네. 사실상 그 원톱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명백하게 사과 의사가 없었다 그러는데 네. 적어도 1월 15일부터 25일 문자는 뭐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과니까 그렇고 네. 23일까지의 문자 4개는 명백하게 사과 의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우리 다 공개돼서 알잖아요. 네. 다만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한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판단이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2월 7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2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그 매정하게 그걸 끊어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과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1월 아마 23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은 적어도 그 문자만 놓고 보면 사과 의사는 있었던 것이고, 저는 또 저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봐요. 사과 의사가 설령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그러면 그 사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잠깐 이제 빠뜨리고 자꾸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1월에도 2월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록 그 부인의 문제로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자, 김진욱 대변인께요. 그 당시에 이런 논란이 문자고 오가고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사과가 필요 없다라는 거였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 지었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KBS와의 대담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다. 그리고 박절하게 내치지 못한 점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아, 예. 왜 피해자가 사과를 하냐. 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까요? 변함이 없으시니까 이제까지도 여태까지 아무런 사과의 말씀을 안 하셨겠죠. 네. 만약에 그때 그 한동훈 후보가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면 네. 그렇으면 아마 그 윤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걸 각오하고라서라도 얘기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1월 25일 날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1월 23일 날 서천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네. KTX를 같이 타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네. 뭐 대통령께 뭐 격정적인 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뭐 격려의 소리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이후로 어쨌든 더 이상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확인이 되는 거고요. 네. 1월 29일 날 오찬하고 2월 7일 날 대통령께서 KBS 기자 간담회 하신 이후에도 한동훈 후보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네. 만약에 지금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방송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기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을 향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직격을 해온 원희룡 후보가요, 어제 TV조선의 합동 토론회에서는 일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자 원문을 다 공개하라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왔었는데 어제는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어요. 홍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원희룡 후보한테. 저도 토론회 보면서 좀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동훈 후보도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칠 정도였습니다. 아, 예. 그도 그럴 것이 말씀하셨지만 이전까지 전대 흐름을 보면 원희룡 후보가 앞서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제는 원 후보가 갑자기 전투력을 확 낮췄습니다. 원 후보가 스스로 밝힌 이유는 선관위와 지도부의 자제령 때문입니다. 실제 원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면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전날 광주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멈추면서 조짐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원 후보 캠프 내부적으로는요, 이 네거티브 공세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소장파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의식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후보들과 일종의 차별의 전력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4명들의 보통 발언이 자꾸 격해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좀 차분해지고 정제된 언어를 쓰자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